네, 제2파트에서는 고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의 내향화기, 제2의 동시성기, 통섭의 시기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 내향화 시기는 결국에 또 제1의 내향화 시기와 마찬가지죠. 제2의 그 모방화 시기, 외향화 시기가 있고 그걸 하면서 동시에 거의 동시에 마음을 들여다보는 이런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이제 발표한 논문들이 제가 이제 햇세와 음악, 예술적인 것과 정신의학하고의 관계, 그 다음에 음악과 정신의학하고의 관계, 이런 걸 통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토벤과 프로이드, 베토벤과 융, 그 다음에 베토벤과 동양사상, 베토벤과 바그너, 이런 내용들을 발표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때 이제 이 공통적인 주제는 대극적인 거의 합일이었습니다. 대극의 합일.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주제가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번째 베토벤에 대한 두 번째 책입니다. 이게 이제 그 거룩한 울림에 대하여 베토벤의 곡을 설명을 하고 그 곡이 갖는 전체적인 사상은 대극의 합일이다. 이런 게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또 아동용 책. 제가 이제 소아전수과를 하고 있으니까 아동용 또 청소년들이 볼 수 있는 책들, 이런 책을 좀 쉽게 간단하게 써서 발표를 하고, 모차르트의 이펙트에 대한 책을 또 번역을 했습니다. 모차르트 음악이 아동들의 발달, 인간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왜 하필 모차르트 음악을 강조를 하는가,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동들이 뇌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아동용 책을 발표하기도 하고요.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2의 동시성기인데요. 이건 이제 역시 내향화와 외향화가 일치가 되는 이런 시기라고 할 수가 있죠. 이때 이제 제가 신화와 정신의학, 종교와 정신의학, 이런 것들과 통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종교와 음악, 그 다음에 이제 행복의 개념, 이런 거니까 이제 전체적인 그 건강의 개념이 행복의 개념까지 개념으로 이렇게 확대가 돼야 되거든요. 영적 존재로서의 인간. 그러니까 영성이 정신의학에 통합이 되는 이런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전통 문화와 영성, 이런 거에 대한 강의와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그 영적인 면, 건강의 면을 보면 아폴론이라는 신이 의술의 신이죠. 그죠? 굉장히 통합적인 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굉장히 우리가 통합적으로 인간을 봐야 된다는 이런 모델이죠. 그래서 의술의 신, 태양의 신, 이성의 신, 그 다음에 예언의 활의 신, 음악의 신. 그러니까 바이오사이코 소셜한 게 아니죠. 신체, 정신, 사회성이 아니라 영적인까지 포함된 이런 신입니다. 태양이라고 하는 게 주로 이게 신앙의 대상이 되잖아요. 그죠? 이런 거죠. 활은 신체적인 거죠. 음악은 예술적인 거죠. 그죠? 이성, 예언은 소셜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아폴로니라는 신이 의술의 신인데 굉장히 통합적인 신이다. 그런 면에서 의술도 통합적으로 봐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아스클레피우스의 막내딸이 하이제이야. 이 건강의 여신이죠. 그죠? 건강의 여신이 막내딸인데 하이진이라는 위생이라는 게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히포크라테스가 이 의술의 신 아스클레피우스의 17대 손입니다. 그러니까 아스클레피우스가 단순히 신화적인 그런 그 의술이 아니라 현실적인 인물이었는데 워낙 의술이 뛰어나서 신격화한 거예요. 아폴로 아들로 입적이 된 셈이죠. 그죠? 그래서 히포크라테스의 그런 사상을 보면 아주 통합적이에요. 인문주의, 합리주의, 자연주의, 인도주의, 자연주의, 모든 게 열린교육 다층 아주 모든 게 통합되지. 그러니까 히포크라테스가 아직까지도 왜 히포크라테스냐면은 이런 통합적인 접근을 한 게 지금 의술의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이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히포크라테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이런 시간은 되질 않는데 따로 제가 이 시간에 한 시간 만들어 가지고 저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영적인 걸 본다고 할 때 종교가 1차적이잖아요. 근데 이제 종교도 보면은 종교의 어원이 리전이에요. 다시 결합한다는 뜻이죠. 그죠? 그러면 뭐하고 뭐를 다시 결합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내 자신 속에서는 내 자신 속이 복잡하죠. 그죠? 생각, 감정, 행동 복잡합니다. 나와 타인, 나와 집단, 내가 속해 있는 집단, 나와 자연은 땅, 하늘, 바다, 동물, 식물, 무생물이죠. 그죠? 그 다음에 나와 절대자, 신, 나와 우주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나 아닌 거하고의 이런 관계를 재결합한다는 거죠.
재결합이라는 이유는 원래는 하나였는데 떨어졌다가 다시 결합한다는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저기 적어드린 저런 덕목들이 성찰, 자기 반성, 사랑, 봉사, 희생 잔뜩 적어드렸는데 저게 왜 저랬냐 하면 모든 종교가 굉장히 내용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나와 절대자하고의 관계만 좀 차이가 있지. 나머지 일상생활에서 대인관계에서의 교훈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죠?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저런 말씀드렸고, 저런 의미에서 바이오, 사이코, 소셜한 게 아니라 거기에 영적인 것까지 포함이 돼야 된다는 거. 제가 이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런 예를 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책들을 음악이 인간과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 그러니까 신체, 정신, 사회, 영적인 면에서 인간이 얼마나 음악이 얼마나 인간에게 유익한 교훈을 주는가 이런 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천재성과 마음 이런 것도 제가 책을 번역을 했고요. 그래서 이 시기를 제가 이제 통섭의 시기는 바이오, 사이코, 소셜한 면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오, 사이코, 소셜, 스피리추얼한 면 영적인까지 포함된 걸 제가 통섭 모델로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나온 책인데 이런 그 융합 학문 콜로퀴움을 개최하고 나서 저런 책이 나왔습니다. 저 책의 주제가 뭔가 하면은 인간이 원래 통합적인 존재다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융합, 복합, 통합, 통섭 이런 말을 쓰는데 그래서 모든 학문 간에 벽을 없애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분리과학, 종합과학 이런 게 아니라 모든 학문이 통합이 돼야 되고 인간, 동물, 기계 실제로 보면 저런 경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유전자를 가진 동물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죠? 동물의 장기를 인간에게 이식을 하고 생각만 해도 기계가 작동이 되는 이런 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인간, 동물, 기계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는데 학문의 경계도 무너져야 된다.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통섭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유행어처럼 쓰이고 있는데 이 최재천 교수라는 분이 이제 그 책을 번역을 하면서 컨실리언스라는 책을 번역을 하면서 이 개념을 그 통섭이란 컨실리언스라는 단어를 통섭으로 번역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모든 학문을 통합을 한다 이런 의미에서 쓰이고 있는데 아마 굉장히 적절한 번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모델에서는 한 우물을 파라 이러지만 통섭 모델에서는 깊게 파려면 넓게 시작을 하라 이런 거죠. 인접 분야까지 같이 하라는 거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이러지만 통섭 모델에서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에도 간다 이렇게 합니다. 나는 생각한다 이러지만 통섭 모델에서는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생각한다. 고로 우리는 존재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전통 모델에서는 전문가 이러면 됐지만 통섭 모델에서는 제너럴 스페셜리스트, 스페셜 제너럴리스트 전문가가 되지만 인접 분야를 같이 해야 되고 전반적으로 다 하고 싶지만 그렇더라도 한 스페셜한 필드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전문가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제 첫 모델이 WHO의 모델에 기반한 바이오, 사이코, 소셜한 모델이었고 제가 스피리트란 모델을 면을 추가를 해가지고 바이오, 사이코, 소셜, 스피리트란 이런 모델을 만들었는데 이걸 제가 통섭 모델로 명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학문이 다 그 대상은 인간이고 인간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면은 이 모델로 모든 학문을 통합할 수 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델이면은 인문학, 자연과학, 사회과학 모든 과학을 통합할 수 있는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통섭 모델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모델로 하고 저희 학회지에 정신의학 영역에서의 통섭의 개념 이런 제목으로 논문 발표를 해가지고 제 생각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제가 이제 국제학회에서 발표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 발표를 한 게 그 ADHD 학회, ADHD 질환 하나를 가지고 아시아 학회를 개최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제가 그걸 할 때 제가 이제 ADHD 질환에 대해서 그런 통섭 모델이
어떻게 적용을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제 그런 걸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논문도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히포크라테스에 대해서도 그 통섭적 사유에 대한 논문을 썼습니다. 아직 발표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아시아 학회에서 발표를 했더니 세계 학회에서 요청이 와가지고 세계 ADC 학회에서 저 통섭 모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학회에서 발표를 했더니 유럽 소아청소년 정신의학회에서 요청이 와서 ADHD 뿐 아니라 소아정신과 질환 전체에 적용할 수 있는 모델, 그런 거죠, 사실은. 그런 제목으로 얘기를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바이오사이코 소시오 스피리트한 모델 in the field of child psychiatry. 소아정신과 영역에서의 바이오사이코 소시오 스피리트한 모델로 유럽 학회에서 발표를 했고요. 그걸 발표를 하니까 세계 학회에서 또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남아공 더반에서 개최된 학회에서 바이오사이코 소시오 같은 제목으로 제가 발표를 해가지고 국제적인 그런 공감을 얻었던 그런 모델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2014년 8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시아 ADC 학회에서 발표하는 내용이고, 이게 이제 밀라노에서 개최된 세계 ADC 학회에서 발표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유럽 학회에서 유럽 학회 더블린에서 개최된 유럽 학회에서 발표를 했고요. 요건 이제 세계 학회에서 발표를 할 때 그때 이제 그 홈페이지에 제가 발표할 내용을 요약해서 올린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2014년 8월 12일 날 더반에서 개최된 세계학회에서 저희 통섭 모델을 발표를 해가지고 국제적인 동의를 얻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발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014년 8월에 정년 퇴임을 했는데, 정년 퇴임을 할 때까지 그 40년 동안의 그런 연구의 발달 과정은 형식적인 면에서 보면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겁니다. 외양화, 내양화, 동시성, 통섭의 시기. 그래서 온토제니, 리플리케이트, 필로조니. 이건 이제 개체 발생은 계통 발생을 되풀이한다 이런 건데, 제가 발달되어 온 이런 과정은 정신의학이 발달되어 온 전체 과정하고 이게 일치가 된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달한 이 과정이 소아정신과 전체의 학문적인 발달 과정하고도 그 과정이 일치가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내용적으로 보면 질병에 대한 연구를 하다가 인간에 대한 연구를 하다가 마지막에 질병을 앓고 있는 인간에 대한 탐구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인간 심성의 그런 관점에서 보면 처음에는 가지, 브랜치에서 뿌리로 가는 이런 과정이고요. 또 환원주의에서 전체주의로 가는 이런 과정을 보여준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바이오사이코 소시오 스피리트한 모델을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통섭 모델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요게 이제 제가 정년 퇴임을 할 때 제 후배 제자들이 제가 그래도 도입한 분야에 대해서 생물 소아정신의학은 이런 제목으로 단행본을 만들어서 함께 이제 출판을 했고요. 요건 이제 제가 정년 퇴임을 할 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 제가 거의 그 과정을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를 풀어서 쓰면은 거의 책이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풀어가지고 제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이런 제목으로 학문적인 내용도 그렇고 또 실제로 제가 가진 마음가짐도 내가 이제 정년 퇴임을 하지만 이건 또 다른 하나의 시작일 뿐이다. 그런 마음 자세로 제목을 저렇게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이런 제목으로 발표를 해서 제 정년 퇴임을 스스로 정리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